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지난주 뉴스 보도를 통해 미국에서 백신을 접종받고도 한국에 가서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상황, 이에 시정을 요구하는 한인사회의 입장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늦어도 다음 달부터는 자가격리 면제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유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 방문객들은 14일간의 자가격리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업무상 급한 회의가 있어도 수출입 관련 문제가 발생해도 짧게는 3주, 길면 한 달 정도의 여유가 필요합니다.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장례식 참석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가까운 친척이나 지인의 마지막 모습을 배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적 도리도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리 코로나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해도 너무한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백신 선진화에 나서고 있는 미국은 이미 집단 면역 수준에 한 걸음 다가서고 있습니다. 1차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전체 거주민의 60% 수준까지 올랐고 2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도 전체 37%를 차지합니다. 한인들의 경우 다가오는 여름방학 모국 방문을 위해 백신 접종을 서두른 경우도 있습니다. 한미한국 상호 간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한 시점인 겁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 연방정부가 공인하는 백신 접종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각 주별로 이를 관리 감독하고 있어 적합한 자료 제출이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의 타협이 필요한 시점인데 한국 정부도 이를 인지하고 적극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5개 국가와 자가격리 면제 우선 협정을 맺을 계획입니다. 해당 국가에는 미국도 포함됐습니다. 미국은 지금 5개 국가를 한국 정부에서 우선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한국에서도 관심이 많고 한국 정부는 미국 백신 접종자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한 뒤 백신 여권 애플리케이션에 적용시킬 계획입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백신 여권은 이미 개발됐는데 위변조 가능성이 차단된 것이 특징입니다. 아마 한 6월 달 정도 되면 저는 이게 어떤 식으로든 그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국 정부에서도 굉장히 서두르고 있는 것 같고. 한미한국의 정식 협약이 체결되면 미국 백신 접종자들의 자가격리가 면제됩니다. 자가격리 면제가 현실화되면 그간 침체됐던 여행 항공업계가 다시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LA 카운티에 이어 오렌지 카운티도 옐로우 등급에 진입합니다. 캘리포니아주 보건국은 오렌지 카운티가 인구 10만 명당 1일 감염자 1.5명, 양성 판정률 0.9%를 나타내 옐로우 등급 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렌지 카운티는 수요일이 시작되는 오늘 밤 자정을 기점으로 등급이 완화될 예정입니다. 경제 정상화에 준하는 옐로우 등급에 진입하면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식당들의 영업은 기존과 동일하게 정원의 50%까지만 허용되지만 입장객 전원이 백신 접종 또는 음성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경우 75%까지 입장이 가능합니다. 주류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바 등의 경우도 전체 정원의 25%까지는 실내에 손님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렌지 카운티에 몰려있는 테마파크들도 본격적인 영업에 돌입합니다. 기존에는 전체 정원의 25%까지만 입장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옐로우 등급에 진입하면 전체 35%까지 수용인원 한도가 늘어납니다. 한편 주 보건국은 남가주 오렌지 카운티를 비롯해 북가주 산타크루즈와 산타클라라, 아마도르, 테아마 카운티가 각각 옐로우 등급 진입 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속되는 아시안 증오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미 전역 40여 개 로펌 1,500명에 달하는 변호사들이 힘을 모읍니다.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형 로펌 40여 곳이 증오범죄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연합은 각 로펌의 피해 사례를 공유해 보다 신속한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연대 AAHA는 대형 로펌으로 구성된 정의연합을 지휘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합니다. AAHA는 피해자들의 신고 접수를 위해 한국과 중국어 등 6개 언어를 지원합니다. Bilingual staff will answer your call in your native tongue and help you walk through the system. And if you need the legal support and expertise of a team like the Alliance, we
we can refer you to them and make those connections for you. 그동안 지속적인 대응으로 아시안 징후범죄에 대한 피해 사례 신고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완전히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사건이 법원까지 이어져야 하는데 정작 아시안 피해자들은 언어 장벽과 보복 등 막연한 두려움으로 인해 법원으로 출두하는 것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아시안 증오 범죄의 피해자들은 혼자서 코트 시스템을 걸어야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아시안 회의 때문에 문제를 겪은 분들은 자신의 신분을 노출시키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보노 클리닉 무료 법률 서비스가 커뮤니티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의연대는 대형 로펌뿐 아니라 검사 출신 아시안 변호사 수백 명도 피해자를 대변하기 위해 합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참여하는 로펌 소속 변호사들까지 모두 합치면 1,500여 명의 법률 전문가들이 아시안 증오 범죄에 공동 대응하는 것입니다. 지역 정치인들과 변호사들은 아시안 혐오, 증오 범죄의 유무는 판사가 결정하기 때문에 법원 출두는 중요하다며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5월 아시아 태평양 문화유산의 달을 맞아 LA 시의회에서 결의안 발의와 선포식이 개최됐습니다. 이번 선포식은 존 리 LA 시의원과 니디아 라만 시의원의 공동 발의로 이뤄졌습니다. 존 리 시의원은 아시안 증오 범죄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인종과 문화 등 다양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날로 오늘 행사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또 괴롭힘과 증오에 반대하는 미 전국 아태계의 날로 이를 기념하는 결의안도 함께 발의됐습니다. 이날은 지난 1980년 중국계 미국인이 일본인으로 오인돼 백인 2명에게 구타돼 살해된 사건을 기리기 위해 생겨났는데 최근 아시안을 겨냥한 증오 범죄가 늘어나면서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한편 LA시는 5월 한 달 동안 아태 문화유산의 달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지역사회 환경미화 행사도 열리는데 존 리와 니디아 라만 시의원은 5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한인타운과 차이나타운 등 5개 지역 길거리를 청소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미국의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예상을 밑도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방상무부는 4월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한 달 전보다 9.5% 감소한 157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결과로 목재를 비롯한 각종 원자재 가격이 최근 급등하고 공급마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건축 활동이 위축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목재 가격 상승은 부동산 시장의 수요 공급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집에 머무르면서 재건축과 증축에 나섰고 원격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외곽 지역에 대한 주택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이 목재 품귀 현상을 부채질했습니다. 당분간 미 중앙은행 연준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한다고 밝힌 만큼 이 같은 부동산 시장의 화랑세는 지속해서 원자재 가격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원자재의 경우 주요 물가 종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이에 비례한 인플레이션 압력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퍼시픽 팔리세이즈 산불 발생 나흘째인 오늘 확산이 수그러들고 진화의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LA 소방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산불로 인해 전소된 면적은 1325에이커로 어제와 같았습니다. 사흘 내내 0%였던 진화율도 23%까지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강제 대피했던 주민 1000여 명도 대피령이 해제돼 집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어제 체포된 방화 용의자의 체포 경위와 신원도 공개됐습니다. 용의자는 올해 48살의 라몬 산토스 로드리게스로 밝혀졌는데 LA시 소방국 대변인에 따르면 산불 발생 직후 출동한 소방 헬기가 상공에서 용의자가 여러 곳에서 불을 지르는 장면을 목격했고 이를 신고해 경찰이 용의자 검거에 나섰습니다. 용의자는 현재 7만 5천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돼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입니다. 미국 최대 통신사 AT&T의 미디어 사업 부문 워너미디어와 케이블 채널 디스커버리가 합병을 결정했습니다. 넷플릭스와 디즈니에 대적할 또 하나의 미디어 공룡이 탄생할 전망입니다. 이번 합병 계약으로 워너미디어는 AT&T의 사업 부문에서 분리돼
디스커버리와 합병한 이후 독립미디어 회사로 거듭나게 됩니다. 대형 영화사 워너브라더스를 비롯해 CNN과 HBO, 스포츠 채널 TNT, 오락 채널 TBS 등이 모두 워너미디어 소속인데 이제 디스커버리가 갖고 있는 다큐 채널과 푸드 네트워크, HGTV 등과 합쳐지는 것입니다. 이번 합병은 케이블 TV 사업이 저물고 시장이 글로벌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재편되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입니다. 과거 케이블 TV 시장에서 강자로 자리매김했던 주요 콘텐츠 브랜드들이 이번 합병을 통해 이미 스트리밍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넷플릭스와 디즈니 등에 도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합병 규모는 430억 달러에 달하며 연방통신위원회 등 규제 당국의 승인을 거쳐 내년 중순에 확정될 전망입니다. 뉴욕 한인사회가 제41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가 보도합니다. 미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주최로 열린 이날 기념식에는 장원삼 뉴욕 초용사,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 박면수 민화협 뉴욕협의회 상임위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해 1980년 5월 18일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에 저항하다 숨진 연령들의 넋을 기리며 5.18의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5.18 민주항쟁이 민주화 운동으로 승화되고 저희 해외에 있지만 우리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인권을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그날을 추모하는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미얀마 군부 독재 정권을 상대로 유혈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민주투사들도 참석해 광주의 5.18 정신을 계승해 민주화 투쟁을 계속 전개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특히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미얀마 중앙은행 종재 포함 16명의 고위 관리와 가족에 대해 추가 제재를 가한 것을 언급하며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더욱더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We want President Biden to be the lead in announcing the May Outline, the General May Outline's armed forces as a terrorist organization. U.S. is a country with a very, like a leading example for democracy. This is the best time for a U.S. president to be a lead, an example. If U.S. led the way, everybody else will follow. 한편 오늘 오전 11시 뉴욕 민주연합이 주최하고 뉴욕 한인회가 주관한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에서도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에 이바지한 가슴 아픈 역사를 그리기 위해 많은 참석자들이 뉴욕 한인회관에 발걸음을 했습니다. 같은 날 곳곳의 미주 한인들은 당시 회상을 통해 5월 18일의 희생 정신을 되새기며 헌화 및 묵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KBTV 뉴스 이창환입니다. 오는 금요일부터 LA 한국문화원에서 현대미술 공모 당선작가 전시회가 열립니다. LA 한국문화원의 현대미술 공모전은 올해로 26회째를 맞았습니다. 인종, 학벌, 신분에 상관없이 미국 내 거주하는 전업 프로 작가들을 대상으로 수준 높은 전시회를 개최하고 예술을 통한 작가와 관람객, 커뮤니티 간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대표 전시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올해 공모전에는 모두 6명의 작가들이 선정됐습니다. 전시회에는 유화와 드로잉, 사진과 비디오 아트, 설치미술 등 다양한 분야의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온라인 사전 예약제를 통해 관람 시간과 입장 인원을 제한하며 발열 검사와 마스크 착용 등 사전 안전 조치 속에 진행됩니다. 문화원은 또 버추얼 갤러리와 작가 인터뷰 등 온라인 전시회도 웹사이트를 통해 동시에 진행합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는 시청자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